자, 안녕하세요. 헌님입법 회원 여러분, 벌써 6주차가 됐죠. 자, 이번에 이제 6주차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복습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잡아서 빨리 다시 이제 머릿속에서 되살리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이 어떻게 성립되고 이런 것들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이 성립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게 저당권의 효력이죠. 저당권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일단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라는 거. 피담보채권. 즉 저당권은 채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경매 실행에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러면 문제는 그 부동산에 후순위권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전세권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자기들보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뒤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채권 범위를 이제 360조에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별건 아닙니다. 자,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첫째 원본 빌려준 금액이죠. 그거 받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자, 그 다음에 의약금 약정 있으면 의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지연배상이라고 그러죠.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도 하죠. 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서 그 이후로 붙는 이자, 이걸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까지 이 5가지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지연배상인데요. 자, 이것들은 이제 후순위권자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저당권에 요만큼 미친다 그랬는데, 이 지연배상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 무한정으로 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후순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몇 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예요. 목적물.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경매에서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바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잡아준다는 얘기죠. 자, 이건 358조에 나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부합물 종물. 자,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그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358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자, 이건 주의할 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즉 당사자 약정으로 저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약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잘 아시죠?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런 틀이 이제 딱 잡혀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있던 것이든 후에 있었던 건 상관이 없이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요 과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실은 이제 천연과실, 법정과실 요 다 포함되지만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법정과실, 차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과실은 무조건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압류 있은 후에, 압류 후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 또는 수취한 과실에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3가지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부합물, 종물,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 상관없이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즉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과실은 압류 후에 수취한 과실, 자, 그거에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채권과 저당권 주종 관계를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자, 저당권을 양도하는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채권이 주죠. 분류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역시 채권추. 자, 시효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했다. 뭐 변제로 소멸했던 또는 시효로 소멸했던 소멸했으면 주가 소멸했으면 종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 처분하고 소멸까지 간단히 저당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풀었지만, 자, 이제 그동안 나왔던 지문 중에 이제 요 지금 이론 정리한 것 요거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런 문제를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만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 배상금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한다. 자, 앞에서 맨 처음에 저당권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자, 원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자, 의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 5가지인데 그 중에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몇 년분? 1년분까지 자, 범위에 속하죠. 예, 맞습니다. 29회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박스를 쳐가지고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의 또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한다 그랬는데, 자,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봅니다. 원본, 이자, 의약금,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 5가지가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는데, 여긴 지금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자, 이런 건 법에 없죠. 자, 이런 것은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겠죠. 속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목적물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는 않죠. 아까 5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 자, 키워드가 여기죠. 부합된 물건. 자, 부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냐 후에 있었냐 뭐 권한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미쳐야 되겠죠. 근데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랬네요. 자, 차임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과실이라고 그랬죠. 과실. 법정 과실이지만. 자, 그럼 과실 나왔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러면 뭘 기준으로 봐셔야 된다고요? 압류 이유죠. 압류 이유. 자, 그런데 압류는 했어요. 압류가 있는데 여기는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차임 채권 그랬으니까 압류 이전에 차임 과실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요놈도 틀렸네요. 뭐 올해도 이제 뭐 문제 푸셨지만 나왔던 거고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5번 저당 부동산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358조 규정돼 있지만 그것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자, 약정 유효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약정이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6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 다 푸셨죠. 저당권이란 권리는 종된 권리고 채권은 주된 권리니까 요거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돼요.
많이 나왔네요. 뭐 맞게도 나올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틀리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특히 민법은 나온 걸 가지고 재차 반복해서 숙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기출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자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은 그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냥 뭐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내용들을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을 보시는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러면은 5가지. 원본, 이자, 의약금, 지연배상. 지연배상 몇 년분? 이행길경관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5가지 잡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물건의 범위 잡으면 자 3개 보시면 돼요. 부합물, 종물. 자 이건 같이 보시면 되죠. 그건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은 압류 후에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압류 이후의 과실에 미친다는 거. 자 정리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저당권 복습을 좀 해보셨습니다. 자 금요일 불금이신데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도 살짝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 아시죠? 자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